자, 오늘은 166페이지입니다. 급수 방식. 그러니까 집에 있는 수전이라고 하죠. 수도꼭지를 말단 수전에 물이 나오기 위한 방법. 그래서 이제 몇 가지로 이게 보통 구분이 되냐면요. 수도 직결. 수도에 직결한다는 얘기죠. 말 그대로. 시에서 관리하는 배관망 있죠. 그 배관망. 이게 이제 보통 땅 속으로 들어오죠. 그러니까 수도 본관이라고 그래서 수도 본관. 이거는 이제 시에서 관리하는 배관망이 우리가 건물을 지으려면은 여기서 따가지고 우리 집으로 와야겠죠. 우리 집으로 오는데 이 공사는 이제 누가 합니까? 건물주가 하겠죠. 여기서 이제 이건 시 재산이고 개인 재산이 되겠죠. 근데 만약에 전기 요금 안 내면 전기 끊어버리고 가스 요금 안 내면 가스 끊어버리고 수도 요금 안 내면 수도 끊죠. 어디서 우리 집 와서 끊는 게 아니고 여기서 끊어요. 이 밸브가 있어요. 밸브라고 밸브로 그러기 밸브인데 봉암 이거는 아무나 손 못 대요. 시에서 관리하는 밸브이기 때문에 나도 이거 왜 그렇게 일본에서는 이걸 지수전인데 을이라고 하더라고요. 을 왜 을이라고 했을까? 생각을 해봤는데 이게 을이고 이쪽이 갑이고 하여튼 지수전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시에서 이 집에 수도를 공급할까 안 할까, 그죠? 이거를 결정하는 게 되겠죠. 물론 이쪽이 터졌다 그러면 공사할 때 이거 밸브 잠그고 할 수도 있고요. 그거는 방법. 그 다음에 이제 매다기를 달아주죠. 매다기가 동파되면은 누가 시에서 교체해 주나요? 원래 누가 해줘야 돼요? 시에서 안 해주죠. 매다기는 시재산이 아닌가? 그 부분은 나도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아마 매다기는 보통 동파되면 그게 유리가 파손되죠. 그는 매다기, 계량기, 수도 계량기, 계량기가 있고 이 계량기에 의해서 이제 수도 요금이 매겨지는데 계량기는 이제 바깥에 있죠. 실내에 있는 게 아니라 다들 바깥 저기 바로 이렇게 이 계량기 눈금을 확인하는 또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매달 돌아다니면서 수도 요금 매기죠. 그다음에 우리 집에 이제 들어오는데 공사를 만약에 하다못해 수도꼭지 하나 간다. 수도꼭지를 요새 마트 가니까 수도꼭지도 팔고 다 팔잖아요, 그죠? 이쁜 거 있으면 샤워기랄지 이런 거 교환할 수 있는데 그때 이제 이게 바로 붙어 있는 게 아니라 이거는 이제 우리 집으로까지 와요. 쭉 와가지고 이제 우리 현관문 앞에 보통 그죠? 있을 수도 있고 현관문 앞에 거기에 매다기가 같이 있구나. 그죠?
맞아. 거기에 매다기도 같이 있고, 요새 동파 방지한다고 이제 특히 그 복도식 아파트 있죠. 그건 동파가 많이 돼요. 계단식 아파트는 그래도 덜 되겠죠, 그죠? 계단실에 이제 이런 그 수전이 있거든요. 뭐라고 써 있더라? 양수 무슨 뭐 함인가? 뭐라고 우리 집에 써 있던데. 계량기 하고 밸브가 있어요. 밸브가. 이거는 이제 수동 밸브인데 이게 계량기고 이걸 지수전인데 일본에서는 이걸 갑이라고 하더라고요. 갑지수전이라고 하더라고요. 왜 갑이라고 했을까? 생각을 좀 나도 안 해봤는데 왜 갑을 이러거든요. 그 이유는 아마도 어떤 이거는 내가 손댈 수가 있어. 내가 잠그고 뭐 수도 뭐 꼭지를 수리한달지 그죠? 교체한달지 하는. 그다음에 이게 쭉 가서 이제 우리 집에 들어와서 뭐 예를 들어서 목욕탕도 있고 뭐 등등 그죠? 뭐 샤워기도 있을 수 있고 그죠? 뭐 샤워기를 드릴까요? 하여튼 물이 이제 들어오겠죠. 가장 간단한 뭐 생각할 수 있는 수도 직결식, 수도 본관에서 직결해서 이제 쓴다는 얘기인데 여기에서 글쎄요 뭐 설계라고 하는 것은 파이프 지름 같은 건 설계를 해야 되고요, 다 해야 되는데 보통 문제에서 물어보는 문제가 주로 수도 본관 필요 수압이 얼마냐를 물어보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이게 얼마냐? 이 안에 이 압력은 누가 줍니까? 시에서 사실은 결정해야 할 사항인데 수도 본관 압력이 충분치 못하면은 여기에서 물이 나오지가 않죠. 근데 보통 이 수전유들이 압력이 얼마 걸려야 되죠? 이 수전유 주에서 필요 압력 말단 수전에서 필요한 최소압이 얼마로 봐야 될까요? 보통 일반 수전은 글쎄요. 일반 수전은 0.3 메가파스칼인가? 그리고 이제 그 세정 밸브 같은 거 좀 그 수압이 많이 필요한 거 이따 세정 밸브는 위생기구에서 할 건데 프레시 밸브 발로 눌렀을 때 수압이 좀 많이 필요해. 이게 한 0.03이다. 미스테이크네. 0.07 메가파스칼. 예전에 0.3kg였죠. 이게 나와 있나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 정도가 필요하지 않겠는가. 근데 현실적으로 요즘에 제가 볼 때는 한 0.1 메가, 1kg, 0.1 메가파스칼 정도는 필요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욕조도 뭐 요새 월풀 욕조 저도 없습니다만 또 샤워기도 뭐 안마 기능 있는 거 있잖아요, 그죠? 이런 게 요새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수압이 과거보다 좀 높아져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그거는 이제 현재 우리가 이제 요구되는 상태고 기본적으로 한 이게 몇 메다죠? 7m 에코. 그죠? 이건 3m 에코고 수두로 일반 수전과 일반 너무 낮죠 사실은. 이것도 한 좀 낮은 걸로 보여지는데 어쨌든 교과서적으로는 뭐 그렇게 나왔죠. 나온 것 같은 게 아니라 아마 어딘가 나도 찾아봐야 되는데 나왔을 걸로 기대가 됩니다. 어디냐면은 171페이지 보니까 나와 있네, 그죠? 표 2-1에 세정 밸브, 보통 밸브.
자동 밸브 샤워기. 그래서 보통 제일 압력이 높은 게 자동 밸브하고 샤워하고 세정 밸브인데 이런 게 0.07 그죠? 세정 밸브는 0.1까지 하라고 그랬는데 글쎄 일단은 7m를 기본으로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그런 것들은 다 외울 필요 없지만 보통 요 숫자가 가장 기억이 인상적이고 기억이 기억을 좀 해주길 바랍니다. 이걸 맞춰줘야 돼요. 이 압이 안 나오면은 안 돼요. 근데 어차피 최소 압력이 있으니까 최소 압력. 그러니까 그럼 이거를 뭐라 할까? 이걸 잘못 최소 급수 압력 그죠? 이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겠죠, 그죠? 그러면 이게 이거라면은 최대 급수 압력은 얼마일까요? 최대로 최소는 저거고 압력이 계속 올라가면 어떤 문제 될까요? 압력이 올라가면은 생각나는 게 일단 일반적으로 보면 도기가 깨진다 이런 말을 하고 그러더라고요. 도기가 뭐예요? 화장실 대변기 같은 도기 소변 깨진단 말을 그럴 수도 있겠는데 너무 수압이 올라가면은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워터 해머가 강하게 칠 것 같고요. 수격작용이. 또는 사람이 놀랄 것 같아. 그죠? 갑자기 엄청난 수압이 샤워를 하는데, 그죠? 몸을 때렸다. 아프다.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겠네요. 그래서 최대 압력은, 3kg. 일반 아파트, 호텔, 거주형. 그러니까 우리가 뭐라고 해야 되나, 그걸? 거주용. 거주용 하면 되겠나요? 공장하고 다르죠. 거주용. 아파트나 호텔 같은 거를 사람이 있는 데는 0.3 메가파스칼 이하 정도. 그러니까 이게 얼마죠? 0.3이면은 30m, 그 3kg. 옛날에는 3kg라고 그랬어요. 그죠? S단위니까 이렇게 메가파스칼 해서 그렇죠. 그죠? 이 정도. 요 단위가 아마 친숙할 거예요. 사실은 현장에서 있는 분들은. 메가파스칼이 이제 뭐 친숙해져야 됨에도 불구하고 아직은 좀 메가파스칼 하면은 좀 뭐지? 압력계 눈금이요. 메가파스칼로 나온 압력계가 있어요. 요즘은 이제 그걸 사실 써야 되는데. 그리고 이제 이거 압력계가 있죠. PSI도 있고 압력계 눈금이. 보통 이걸 많이 쓰는데 하여튼 S단위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공장, 비거주용. 공장 같은 공장, 그죠? 공장 같은 데서는 0.4, 40m. 왜냐면 이게 압이 높다는 것은 공장이야 좀 괜찮아요.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데는 좀 수압이 너무 세면은, 그죠? 아무래도 그것도 소음도 발생할 것이고 여러 가지 좀 문제가 있을 거 생각해서 이렇게 하고요. 그러니까 최소는 이제 이렇게 돼 있지만 최대는 이제 이렇게 해서 설계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최소는 이제 안 나오면은 이게 문제되니까 압을 올려야 되겠고, 이거는 너무 압이 올라가면 안 되니까 압을 내려야겠죠. 압을 내리는 방법도 여러 가지 있어요. 감압을 한다 할지 조닝 한다 할지 하는 여러 가지 그런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보통 이제 이 수도본관에서 최소 필요 수압, 필요 수압은 일단 세정 밸브 기준에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세정 밸브 기준에서. 그럼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높이가, 만약에 높이를 예를 들어서 한 5m, 6m 잡을까? 6m?
5m? 5m? 6m 잡을까요? 3m, 6m 잡읍시다. 뭐. 6m 그것도 높죠. 2층이니까 5m든 6m든 뭐 아무거나. 그러면요. 단위는 중요한 게 아니니까 단위는 나중에 맞추면 돼. 그 단위로 단위는 뭐 원하는 단위 얼마나 맞출 수 있습니까? 수도분간 필요수압이 6m다. 6m 에코다. 여기 합이 6이 걸리면요. 6m죠. 여기 샤워기나 수전에 보면은 물이 올라가요. 올라가. 물이 비친다. 보면 물이 보여요. 이게 물이 올라온 것이 보이는데 이게 쏟아지지가 않아. 그죠? 물이 쏟아지지가 않아. 왜 안 쏟아질까요? 압력이 안 걸려 있어. 제로예요, 제로. 물이 올라와만 있고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물이 그냥. 고여 있듯이. 그래서 안 되겠다. 압을 더 밀어야겠죠. 그래서 압을 7m 여기 있죠. 이게 세정밸브 기준에서 샤워기 있네, 그죠? 7m. 7m는 10m든 그거는 뭐 모르겠다. 7m로 치고 7m 정도를 더 올리면은 13m면은 물이 나옵니다. 샤워기로 이제 물이 이제 나와서 샤워가 가능한데 물줄기가 좀 약해. 왜 그럴까요? 7m가 안 나와. 왜냐면은 나오긴 나와요. 근데 7m는 안 나와요. 왜냐면 물이 가면서 압력 강화가 되죠. 마찰 손실. 압력 강화 될 거 아니에요. 이런 게다뭐 엘보우랄지 뭐 그죠? 이런 밸브류랄지 압력 강화. 그러니까 배관 마찰 손실이 압력 강화가 그러니까 배관에 나오겠죠. 마찰 손실이 예를 들어서 수두로 합시다. 그냥 5m다. 그러면 여기다 돼요. 5m를 더 올려줘야 이 수직 낙차를 이기고 압력 강화를 이기고 압력이 7m가 나온다. 그죠? 이거를 말로 쓸 필요 있을까? 식으로 얘기할 필요 있을까요? 그냥 하면 되겠죠. 문제 나오면. 단위가 메다가 아니라 뭐 킬로가 나오든 메가파스칼 나오든 수압을 여기 이건 어때? 메다 이렇게 했지만 이거를 메가파스칼로 바꿀 수도 있고. 그죠? 굳이 거기는 식이 뭘로 되어 있습니까? 수압을 P라고 했나? 뭐라고 했나? P라 하고요. 이거보다 더 같거나 크다. 이거 할 필요 없어. 같으면 되지. 크면 더 좋고. 그죠? 그래서 6이라고 하는 이거를 갖다가 P1이라고 그랬나? P1은 뭐라고 그래? 수도분간 최저 필요 압력? 아니다. 여기 기구별 여기 7m. 7m 쓸게요. 아까 6m로 했지? 6m인데 먼저 이 7m를 거기서는 P1이라고 한 거 같네. 기구별 소요 압력. 그죠? 그러면 이거를 메가파스칼로 바꾼다면은 이건 얼마가 돼요? 7m는 0.07이 되겠죠. 그죠? 그럼 이게 바로 P1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마찰 손실수도 5라고 하는 것을 5를 갖다가 메가파스칼로 바꾸면 어때요? 100으로 나눠야겠죠. 0.05니까. 그죠? 그죠? 5가 아니라 5 나누기 100. 5를 뭐라고 했냐면 H 뭐라고 그랬지? 그래서 문자로 뭐 HF 프랙션으로 써. 그다음에 6을 뭐라고 했냐면 그래서 문자를 최고층 수도 본관에서 최고층 수정가 높이. 이 높이 그죠? 여기서부터 높이에요, 사실은. 그죠? 높이. H2라고 뭐라고 그랬죠? H H라고 그랬나? H라고 그랬나?
그 이것도 6 나누기 6 나누기 100이 돼야 되니까 H 나누기 100. 근데 이런 거를 이렇게 쓸 필요도 없고, 물론 이럴 필요도 없고, 그냥 아무짝 필요 없는 거 아니야. 이런 거 있을 때, 그죠? 우리 나오면 나온 대로 그냥 문제를 풀면 되잖아요. 단위가 뭘로 나왔느냐에 따라서, 그죠? 원하는 단위로 만들어주면 되니까. 알겠어요? 이런 숫자들은 전혀 의미가 없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이게 이제 그 수도 직결 방식이 되겠고요. 고가 탱크 방식, 옥상 탱크 방식. 고가 탱크 방식이라고도 하는 게 있는데, 둘은 서로 뭐 같은 개념으로 지금 막 얘기를 하고 있는데, 고가라는 것은 높은 데 설치를 해서 한 그 탱크고요. 옥상 탱크는 옥상에다가 설치한 탱크를 말해요. 그죠? 옥상도 높은 곳이니까, 뭐 고가 탱크랑 같지 않은. 근데 사실 엄밀히 말하면 고가 탱크는 높은 곳에 탱크를 설치했는데, 꼭 옥상일 필요 없죠. 그잖아요. 어떤 구조물을 통해서, 그죠? 구조물을 통해서 설치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이런 게 이제 고가. 옥상 탱크는 건물의 옥상에 보면은 여기 엘리베이터 기계실이고, 그 이외에 옥탑 2층에 탱크가 있어요. FRP, 이거 보통 많이 만드는데, 물탱크가 그 위에 있죠. 엘리베이터 기계실 위에 보통 그렇게 있잖아요. 그 장소에 있는 요거를 말하는데, 두 개 다 어떻든 높은 곳에 있는 건 사실인데, 제가 볼 때는 옥상 탱크가 맞을 것 같아요. 건물이니까. 그죠? 고가 탱크는, 이렇게 뭔가, 건물 위에 있지 않고, 그죠? 또 그런 것도 되기 때문에, 건물 위에 있는 것도 고가는 고가입니다. 높은 데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고가인데, 조금 의미는 다르다. 그래서 용어를 정확히 한다면은 옥상 탱크로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제 다시 얘기지만 이 아파트 같은데, 아파트를 생각한다면은, 아파트에서 많이 했기 때문에 요새는 이제 많이 안 하지만, 여기에 그죠? 옥탑 2층에다가 고가 탱크를 놓고, 보통 그 수도 본관에서, 수도 똑같아요. 여기도 수도 본관이 있겠죠. 수도 본관에서 지하, 보통 우리가 저수조라고 하는데, 지하이기 때문에 지하 저수조라고 그러고, 저수조. 보통 이 지하에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물탱크, 뭐 스테인리스 재질도 있고 뭐 그렇습니다만은, 여러 가지 하여튼 물탱크가 있어요. 물탱크에 들어옵니다. 밸브가 있겠죠. 뭐 어쨌든 뭐 플루트에서 들어오는데, 그 수도 본관에서 탱크에다가, 지하 저수조에다가, 물탱크에다가 이제 물을 받아가지고 펌프로 물을 옥상 탱크에 올립니다. 이 부분은, 이게 이제 이 펌프 이름을 펌프, 양수 펌프라고 불러요. 양수관, 지하 저수조, 물탱크, 양수 펌프, 양수관. 이게 이제 뭐예요? 옥상 탱크. 올라가는 거는 이 수위를 감지해서 정수위 밸브라고 있어요. 혹시 나중에 이제 저것도 방법이 여러 가지인데, 어쨌든 수위를 감지해서 펌프를 제어하는 뭔가 있겠죠. 있을 수 있겠죠? 네? 수위에 의해서 올렸다가 여기에서 내려오면서 각 층에 물이 이렇게 좀 이쪽으로 됐네. 아이고. 이렇게 각 층에 이 물이 공급되는 이런 이거는 뭐예요?
급수관이라 부르고요. 이건 뭐예요? 양수관이라 부르고 밸브가 아니라 수도꼭지 수전이라고 부르고 급수전, 급수전 이렇게 뭐 급탕전도 있으니 급수전 이렇게 부르고 이 구조를 뭐 소화설비과 연계하면은 뭐 또 연계할 수 있는데 소화설비는 지금 아니니까 그죠? 급수만 가지고 보통 소화설비하고 같이 그죠? 연계돼 있습니다 실제로는. 그래서 이거는 이제 파이프가 하나예요. 이게 상향식이라고 해요. 어떻게 급수가 상향식, 하향식이에요. 상향 급수 방식, 하향 내려가면서 급수되니까 급수 방식. 그리고 이건 일종의 파이프 하나죠. 원 파이프. 파이프가 하나인데 파이프가 두 개다, 그죠? 떨어져 있지만 실제로는 파이프 샤프트 안에 같이 들어가요, 그죠? 보통 그렇게 봐야겠죠? 붙어 있다고 봐야 돼. 근데 이제 여기서 이 경쟁은 사실은 이거하고는 경쟁이 안 됩니다. 이건 이거대로 쓰는데 보통 이런 빌딩에서도 3층까지는 수도 직결을 허용하고요. 4층부터는 수도 직결은 안 됩니다. 수도 직결하면은 압이 떨어지잖아요. 계산해 가지고 이 압력 거꾸로 이 압력이 얼마냐 C에서 공급한 압력이 그러면 이 높이가 얼마까지 가능하냐 이걸 계산해서 해도 되겠지만 허용을 안 해요. 그거는 왜냐하면 그러면 이 압력이 보장할 수 있냐 항상 그 압력이냐 옆집에서 쓰면 또 떨릴 수도 있고 그러니까 신뢰할 수 없다 그래서 이 높이는 보통 3층까지 수도 직결식은 3층 건물까지는 보통 허용한다. 그죠? 그 이상은 다른 방식으로 가라 이거예요. 그럼 4층, 5층 갈 때 수도 직결을 해가지고 이게 안 나오는데 그러면은 막 올려가지고 안 나오냐? 나오게 해줄게. 펌프 하나 달아가지고 내가 밀어줄게. 잃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C에서 바로 그 C 조례에 걸려요 이거. 바로 펌프 달면 G는 쓰겠죠. 돈 안 들고 돈 안 들잖아요. 왜냐면은 그 땡크 없으니까 공사비 적게 들고 또 이게 고이면 물이 썩고 더러워질 수 있는데 이건 깨끗한 물이니까 그죠? 근데 옆집에서 얘도 펌프 확 돌려버리면 옆집에서 물이 안 나오네? 왜 안 나오지? 옆집에서 찔찔 나오네? 이러면 이제 문제되잖아요. 그죠? 이 문제되니까 이렇게 절대 못하게 돼 있어요. 이거는 했다가는 걸립니다. 몰래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죠. 그죠? 혼자서 이쯤에다가 우리 집 거만 땡겨버리자. 물이 안 나오니까. 그래서 공사 다시 할 수 없고, 그죠? 에이, 땡겨버리자고 땡겨버리는데, 잘 하셔야 돼요, 그거는. 에? 걸리면 안 된다. 응? 걸리면 안 된다. 근데 이거 보통 이제 생각할 때에, 글쎄요, 설계에서는 뭐를 설계하라고 할까? 이 용량들? 그러네요. 이 용량들을 설계하라고 할 수도 있는데, 그는 딱히 얼마나 볼 수 없고, 보통 이 옥상 탱크 사이즈는, 크기는, 요 최적은 피크시 1시간, 그냥 그렇게, 피크, 가장 최대로 물 많이 쓰는 시각에 1시간 쓸 만큼을 옥상 탱크 용량으로 하라. 조그만 빌딩들은, 건물들은 2시간 정도, 조그마니까 그냥 해야 되는데, 보통, 현재 그 정도 선에서 하면 되고요. 이 지하 물탱크가 문제예요. 지하 물탱크 크기는 하루 종일 쓸 물량을 다 하면 얼마나 좋아요. 그 정도까지 하면 좋아요, 사실. 그러면 이제 커지고 돈이 많이 들잖아요. 제작 하기 비싸잖아요, 이게. 그래서 참 이게 이제 법에도 없어요, 사실은.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하냐? 보통 하루 쓰는 물량의 한 15% 하는 사람들, 15%, 20% 보통 그렇게 많이 하더니 왜냐면 너무 커도 그러잖아요. 근데 내가 볼 때는 조금 그거는 하루 사용 물량의 15%, 20%는 좀 작지 않느냐, 그죠? 설계자에 따라서 좀 그거 좀보다는 좀 크게 하는 게 좋다 생각하는데
어떤 그렇게 하여튼 하루 일일 급수량의 몇 프로 때려버려. 그죠? 한 20% 때리면 되겠네. 보편적으로. 하여튼 이 부분 여기 이제 소화용소 갔으면 또 달라져요. 용량이 소화용소 빼고 급수용만 얘기하는 거예요. 하긴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설계하라는 것은 아마 또뭐 파이프 지름도 있죠. 근데 파이프 지름은 저 실기할 때 실기에서 많이 나와요. 그때 뭐 하기로 하고 실기 시험에서 많이 나오니까 아마 양수 펌프 용량 구하라고 하지 않을까요? 펌프의 킬로와트 어떻게 구하죠? 킬로와트는 어떻게 이 펌프 용량은 어떻게 구하죠? 킬로와트라고 한다면 개념으로 식으로 하지 마시고 개념으로 하는 게 나아요. 왜냐하면 식으로 하면은 복잡하잖아요. 개념으로 하면은 단위 두 가지죠. 유량과 양정. 전량정 할까요? 어떻게 하지? 전량정 곱하기 유량. 압력차 곱하기 이거 그죠? 끝이에요. 무슨 공식 필요 없다 이거야 우리는. 해봤죠? 이걸로 그냥 이것만 가지고 동력이 다 나온다는 얘기죠. 뭐 효율 따지고 뭐 하겠죠. 물론 해봤죠? 펌프? 거기 식이 나오고 식은 의미가 없어요. 아무 의미가 없는 거고 그냥 이 개념으로. 전량정과 유량만 알면 되겠는데 그러면 동력이 나오는데 펌프 동력 효율을 나누고 나오면 유량은 일단 전량정은 어떻게 구하죠? 전량정은 내가 한번 얘기했던 것 같기도 합니다. 이거 실량정에다가 이게 실량정이죠. 배웠죠? 실량정 더하기 배관계통의 마찰 손실 수두 그러면 되죠. 그죠? 전량정은 실량정 플러스 배관계 마찰 손실 수두. 조금 더 할까? 무시해야 되는데 보통 토출축 속도 수두란 게 있죠. 그죠? 이거 했죠? 얼마 전에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건 거의 무시합니다만은 얼마 되지도 않고 뭐 무시합니다만은 하긴 한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 높이에다가 마천시하고 속도 수두는 보통 뭐 빼버립니다만은 얼마 안 되니까 그래서 양정을 구하고요. 그다음에 유량은 어떻게 구해주면 될까? 유량은 글쎄 이거 딱하니 뭐 이론적인 근거가 딱 있는 거 아니지만 보편적으로 이 옥상 탱크는 아까 피크시 1시간 용량으로 하라고 한 거 기억나시죠? 그 옥상 탱크를 30분에 채우면 돼요. 근데 답은 아니고 보편 이렇게 하고 시험에서는 나온 대로 하세요. 그죠? 옥상 탱크 용량 유효 용량이라고 유효 용량이 맞긴 한데 뭐 그냥 용량을 30분 동안에 30분 동안에 채울 수 있는 유량으로 한다. 옥상 탱크 용량이 예를 들어 1톤짜리다. 그러면 1000리터다. 그러면 30분 하면 3000리터다. 계산하기 쉽게. 예? 그럼 30분 동안 하면 얼마야? 100리터 per minute. 그죠? 유량이. 예? 초당은 60 나누면 되겠죠. 그죠? 간단하게 이렇게 해서 이 두 개에 의해서 이 펌프 동력을 구하시고요. 그 다음에 뭐 설계할 거 없네. 이제 설계 뭐 있겠어요. 아까 파이프 지름은 내가 아까 실기할 때 한다고 그랬으니까 됐고요. 됐네. 뭐 이 정도만 해도 뭐 훌륭하게 우리가
뭐 설계가 된 겁니다. 특징? 특징은 다 해놓고 합시다. 서로 상대적인 비교를 해야 그죠? 혼자만 있을 때는 내가 잘났다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여럿이 있을 때 비교해서 네가 잘났냐 못났냐 이렇게 해야 되니까. 세 번째는 그 압력 탱크 방식. 이건 닦았습니다. 이거는 뭐 압력 탱크 방식은 좀 독특합니다. 일반적으로 현장에서 보기 힘든 방식. 이거는 많이 볼 수 있어요. 과거에는 이게 주류였습니다. 주로 이거였고 최근에 좀 달라졌죠. 얼마 전까지는 이 방식이 대세였다. 근데 압력 탱크 방식은 이 방식과 조금 비교를 한다면은 이 방식의 가장 큰 문제점, 단점이 있습니다. 좋은 점도 아주 많은데, 좋은 점 아주 많아요. 글쎄, 좋은 점을 자랑하라면 뭐가 좋을까, 이거는? 일단, 옥상에 있다는 것은 좋은 점이에요? 이거는 안 좋은, 단점이에요. 이거. 옥상에 물탱크가 있다. 이거를 정말 그 세계적인 디자이너가 디자인을 해서, 야, 옥상에, 야, 물탱크가 저 우주선 아니야? 뭔가, 야, 저 건물을 살리네? 이래버리면 이제 미관적으로, 그죠? 야, 건물을 살리는데, 그 정도 디자인이 되는 물탱크는 난 못 봤습니다. 그죠? 일단 물탱크가 뭔가 미관을 해치는 것 같아. 그죠? 또 건축에 싫어요. 옥상에다 뭘 참 올리면은, 구조적으로, 무게 때문에, 그죠? 강도 설계를 보강을 해야 되고, 그러니까 건축에서는 되게 이게 싫어합니다. 이거 별로 안 했으면 하는 바람이 옥상에 뭐 올린다는 거. 근데 장점이라면은 가장 큰 장점은 뭘까요? 일단 물을 틀잖아요. 물을 틀면은 여러분 물을 딱 틀어서 이제 뭐랄까요? 나한테 맞게끔 온도도 맞추고, 에? 또 압력도 맞추죠, 그죠? 근데 온도는 이제 급탕하고 관계돼요, 그죠? 뜨거운 물을 갑자기 많이 놀리는데 딱 조실을 맞춰가지고 이제 샤워를 하는데, 에? 하고 있는데 갑자기 수압이 확 한번 터뜨려요. 물이 그냥 쫙 나왔다가 쑥 들어요. 싹 이렇게 막. 특히 이 부분은요, 호텔에서는 큰 게 문제입니다, 이거. 생각해, 호텔에서 여자가 샤워하고 있는데 놀래버렸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거 엄청난 큰 데미지로 먹습니다. 그죠? 그렇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그런 거 조심. 이런 거는 곤란하다. 급수압 변동이 없어야 되는데 이게 가장 수압 변동이 없어요. 물론 아래로 갈수록 수압이 올라가. 이렇게 보면은 수압이 여기서부터 내려가면은요, 수압이 이렇게 갈수록 수압이 이렇게 올라가죠. 올라가는 건 사실인데, 올라가도 올라간 상태에 내가 조절하면 될 거 아닙니까? 이건 좀 많이 조이고, 그죠? 아래층은 수압이 무지하게 세네. 야, 세긴 세네, 그죠? 세도 그냥 센 대로 그냥 내가 좀 조이면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위아래층은 수압의 차이가 나요. 많이 나지만, 급수압 변동이라는 건 달라요. 수압과 수압 변동은 다르죠. 그죠? 그죠? 수압은 이게 커지지만 수압 변동 없다. 급수압의 변동이 없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다. 이게 자랑하는 점, 이게 핵심이에요. 급수압 변동이 적다라면 아예 없다라고 자신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거는 거의 없다라는 건 너무 극단적이지만, 근데 이렇게 수압 변동이 없는 건 사실인데, 아래층은 너무 수압이 올라가서 아까 말했죠. 3kg가 몇 메다? 30m가 넘어버린다. 그러면 이건 안 되잖아요. 그죠? 근데 그거는 한계고요. 30m 하면 안 되겠죠. 그죠? 그거는 이제 최대 수압이고, 보통 이 압력을 예를 들어서 뭐 10m로 제한한달지 뭐 아니면 20m 하면 되겠는데, 20m 정도 제한한다면 20m가 넘어가는 쪽은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를 깎아내려야 되는데, 어떻게 깎아내리는 방법이, 이거
이걸 깎아내리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여기다가 감압밸브를 단다 할지, 그죠? 밸브를 조인다 할지, 조여서 이렇게 여기다가 밸브를 하나 달면은요, 압이 떨어져서 이래 갑니다. 그죠? 압이 이렇게 쭉 떨어져서 가니까 한번, 그죠? 에? 이렇게 감압 밸브를 설치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다른 방법도 있어요. 하여튼 어떤 압력을 너무 올라가는 데는 낮춰야 되고. 근데 이렇게 하는데 문제는 아래쪽은 압이 너무 올라가서 이제 탈이에요. 이걸 어떻게든 압력을 올라간 거를 낮출까 이 고민을 하는데 꼭대기층은 제일 위에 층, 상부층은 압이 제일 내려가잖아요. 그래서 이 압력이 최소 급수압 아까 있잖아요. 7m도 안 나오는 거야. 근데 7m가 안 나오게 돼 있습니다. 구조적으로. 왜냐면은 이거 건축공사거든요. 옥상된 거가 설비가 아닙니다. 그래서 건축은요. 여기에서 여기까지 높이를 옥탑 2층인데 몇 메다 줄까요? 건축한테 물어보면은 그럼 이 높이를 높여주면 좋은데 건축에서는 야 책을 보니까 야, 최고 그 수전이 뭐 프레시밸브도 야 7m면 된다더라야 건축에서 얘기할 때 나 7m 줄게 되지 않냐? 그럼 여기서 설비가 안 된다고 해야 할 거 아닙니까? 그죠? 이거 안 됩니다. 근데 건축에서 야 책에 나왔지 않냐 7m 나 7m 줄게 됐지 않냐면 우리 입장에서 뭔가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게 7m가 뭐 우리가 만족하는 거 아니잖아요. 10m 줘도 지금 근데 거기다 7m 줘도요. 이게 쭉 오다 보면은 압력 강화돼 가지고 7m 안 나와. 거기다 희한한 현상이 이게 쭉 밑에서 이 물을 쓰면 쭉 내려가잖아요. 속도에 의해서 이게 진공이 돼서 빨릴 수가 있어요. 심각하게 얘기하면. 근데 그럴 경우는 거의 없더라고요. 하더라도 어떤 그런 영향 때문에 이 압이 너무 떨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급수압 부족, 수압이 부족하다. 최상층의 급수압의 너무 낮다. 부족한 현상이 발생할 수밖에 없겠죠. 그죠? 그럼 이제 거기에서 건축한테 좀 올려주세요. 10m라도. 올려줘. 못 올려주겠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고? 해결 방법이, 야, 이거 어떡하지? 설비에 여기다가 블레드 해가지고 여기다가 뭐 공기나 질소로 눌러버려? 이거 어렵습니다, 이거. 그거 굉장히 어려운 얘기예요, 그거는. 그래서 이제, 고민들을 하죠. 그래서 이제, 사실 이 부분 해결 방법들이 생각할 수 있는데, 별도 라인으로 해서 이렇게 집어넣으면 돼. 이건 또 안 하더라고. 이건 또 안 하대, 이상하게. 고치는 별도 라인으로 가야 돼요. 이 영향 때문에, 그죠? 라인으로 가고, 또 펌프를 달아서, 그죠? 펌프를 달아서 밀어버립니다. 그죠? 그럼 잘 나오죠? 잘 나와. 펌프는, 그 돈은 누가 되나? 이 돈은, 야, 이렇게 했을 때 이 돈을 그러면 꼭대기 층 사람이 내야 돼요. 이 전체 세대가 공동 전기료로 내야 돼. 그죠? 참 애매한 얘기죠. 그잖아요. 이 전기는 이쪽 집, 꼭대기 층 집에서 꺼내서 이 전기를 공부하지 않잖아요. 배전반이 공동 배전반에서 분전반에서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 문제도 있고 당연히 고장날 수 있겠죠. 고장났을 때 그러면은 아래층은 우리 거 아닌데 니네들이 해. 위에는 이거 같이 사는데 뭐 그냥 공동으로 부담하지. 이런 아마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겠죠. 그죠? 사실은. 그래 이게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이 펌프 달아서 할 수 없이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문제점이 있다. 이 문제점이 있는데 어떻게 문제점이 있는데? 그래서 그 문제점을 좀 해결해 보고자 뭔가 좀 다른 방식을 해보자. 이것도 하나의 그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나온 거예요. 이 부분은 똑같아요. 이 부분은 똑같고 지하 물탱크 저수조에서 수본관에서 여기에서 이 펌프를 이렇게 그냥 그렇게 그냥 이렇게 그릴게요. 펌프로 여기에 탱크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사실 뭐 꼭 이렇다기보다도 제가 이제 뭐 한번 굳이 이렇게 해놨을까? 그냥 해봤다 보고 여기에서 가든가 여기에서 가든가 이 위로 이제 물이 올라갑니다. 물이 이만큼 물이 있다고 치고 물이 이렇게 이제 쭉쭉 올라가죠. 이렇게 쭉 올라가니까 이건 알죠? 물탱크 저수죠. 이걸 뭐라고 그러죠? 이게 압력 탱크예요. 압력 탱크라는 건 이걸 말하고 있고요. 그럼 한번 봅시다. 이 물을 쓰면요. 물을 쓰다가 막 물을 쓰고 있는데 물을 안 쓰면은 펌프가 정지하겠죠, 그죠? 예? 정지해 있는데 어느 집에서 물을 쓴다. 펌프가 기동해야겠죠, 그죠? 지금 이제 물을 쓴다 그러면 여기는 지금 뭐냐면은 압축 공기가 압축 공기예요. 공기가 압축돼 있어요. 그렇게 생각하세요. 공기다, 공기. 보통 공기예요. 질소로는 안 돼, 지금 현재. 공기인데, 그러면은, 물을 틀면은, 이 펌프가, 이거는 양수 펌프가 아닙니다. 이건 급수 펌프. 양수란 것은, 양수하는 거, 올리는 데 목적. 이거는 물을 급수하는 데 목적이 있죠. 그죠? 이름이, 그죠? 급수는 물을 공급한다는 얘기고요. 양수는 물을 그냥 올린다는 뜻이니까 여기는 양수 펌프라고 부르지는 않습니다. 다시 한번 할게요. 물이 이 위치에 있다가 물을 쓰면은 펌프가 일단 안 돌고요. 물이 내려갑니다. 내려가서 어느 위치가 됩니다. 하이 레벨, 로우 레벨이라고 합시다. 두 개의 레벨이 있다고 합시다. 고수위, 저수위. 하이 레벨에 있다가 물을 틀면 이제 로우 레벨이 되면은 그때 여기에 압력 스위치가 있어요. 프레저 스위치에 의해서 프레저 스위치 말고 프레저 스위치 아니 그냥 정풍으로 할까 뭐로 할까? 다시 한번 수위 검출기 있겠죠. 수위 검출기. 플루트 스위치든 전구봉 스위치든 보통 오뚜기라는 것도 있고 그죠? 등등이 있는데 그죠? 수위 검출에 의해서 압력도 됩니다만은 수위로 합시다. 수위 검출에 의해서 로우 레벨에서 펌프가 기동합니다. 왕 돌아가면은 이제 그때 이제 물이 공급돼서 물이 약간 살짝 올라가면서 운전이 됩니다. 이 정도에서 물을 써요. 여기도 쓰고 물을 써. 신나게 써. 물을 계속 펌프 돌아가. 물을 잠궈. 안 써. 물을 전혀 안 쓴다. 그러면 이제 펌프로 돌아가죠. 그러면 이제 수위가 올라가. 왜? 안 쓰니까. 올라가서 하이 레벨이 되면은 펌프가 정지하게 됩니다. 알겠어요? 그러면 이거는 옥상에 탱크가 없어요. 그러니까 밑에서 상향 공급시, 상향 급수방식, 급수방식. 이것도 하향식. 저건 상향식, 그죠? 상향 급수. 응? 여기서 이 압력만 높으면은 꼭대기에 있는 수전의 압은 충분하겠죠. 이거는 방법이 없어요. 옥상에서 이 높이를 어떻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수압이 약해지는 문제가 결점이 있지만 이거는 얼마든지 압을 줄 수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압력만 올리면은 다 올라가요. 그래서 압이 찬다 이런 얘기예요. 근데 이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은 이 이제 시험에 잘 결점. 가장 큰 문제점은 급수압 변동이 없다고 그랬죠. 옥상 탱크는. 이거는 수압 변동. 급을 빼도 돼요. 수압 변동이 심하다.
아주 문제점이 이겁니다. 왜 심할까요? 이 수위에서 왔다 갔다 하다 보면 이 압력이요. 맞춰놔도 옆집에서 안 써버리면 압력 올라가. 옆집 확 틀어버리면 압력이 떨어져. 그죠? 그렇잖아요? 이게 왔다 갔다 하니까 수위가, 그죠? 수위 변화에 의해서 압력 변동이 돼서 이 급수압 변동이 심하다는 것이 가장 큰 단점입니다. 좋은 점은 꼭대기층에 물이 잘 나가고 뭐 좋은 점도 있을 거예요. 생각해 보면. 근데 이제 문제는 이 공기가 여기 압축 이 공기가 계속 있어야 되는데 없으면은 이게 어때요? 물이 차가지고 나중에는 뭐 이거 제어가 안 돼 버리죠, 그죠?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 에아가 자꾸 밖으로 빠지지 않더라도요 물에 용해 돼가지고 녹아가지고 없어지기도 하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 안에 공기를 계속 집어내야 되는데 딱 압축기 해서 집어넣으면 돈 드니까 아이디어를 쓴 거예요. 그래서 이게 나온 거예요. 아이디어를 어떻게 해볼까? 이거를 가만히 있어봐라. 어떻게 해야 잘했다고 하지?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냥 개념 펌프가 돌아가면 이렇게 돌아가고 정지하면은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생각하세요. 그냥 자 이제 하겠습니다. 밸브를 달았어요. 밸브를 달았다. 밸브를 달았다. 여기 밸브 뭐 해볼까? 어떻게 되나? 두 개 밸브 달고 밸브 두 개 달아볼까? 하나만 달아볼까? 어떻게 하지? 간단하게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일단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으니까 그냥 개념만 설명 하나만 답시다. 하나만 달고 펌프가 돌아가다가 서버리면은 체크밸브를 할까? 체크밸브를 합시다. 체크밸브를 합시다. 그러면 이렇게 가는데 이렇게 못 가죠. 가다가 정지하면은 물이 이제 밑으로 빠질 수도 있겠죠. 그렇게 만들 수도 있겠네, 어느 정도는. 그죠? 네. 그러니까 이 물이 이렇게 빠질 수도 있겠죠. 그죠? 그럴 수도 있겠죠. 그렇다고 보고. 그러면 쭉 빠지면 여기에 이걸 어떻게 하지? 이거 체크를 쓸까? 전자를 쓸까? 그냥 빨리빨리 합시다. 이것도 1위는 못 가는데 이렇게는 가요. 간단하게 한번 생각해봐요. 그러면은 물이 빠지면은 이거는 물이 못 가고 이 물이 쭉 빠지니까 에아가 들어와. 에아가 들어와서 이 안에는 뭐가 돼요? 이 안에는 공기가 들어와. 공기가 들어오는데 어느 정도 공기가 들어오면은 이거 여러 가지 방법이 있기 때문에 밸브를 잠궈서 솔밸브 잠궈 가지고 뭐 공기를 차단한다 할지, 그죠? 그럼 이 안에는 뭐가 들어와 있어요? 에아가 들어와 있죠, 현재, 그죠? 그러다가 이제 펌프가 기동하면은 물이 이 에아를 밀고 가죠, 그죠? 에아를 밀고 가니까 에아가 항상 이 위로 들어가요. 에아가 너무 많이 들어가서 압이 너무 높다면은 여기에 안전밸브 같은 걸 달아서 터지게 하면 되겠죠, 그죠? 가만히 있어봐. 하여튼 뭐 꼭 이 방식만 있는 게 아니지만 개념을, 그죠? 한번 얘기 드린 거예요. 그런 거 기술적인 게 좀 있고요. 뭐 시험에는 안 나오니까 이런 것들이 어떻든 이거는 급수압 변동이 심하다는 게 가장 큰 단점이다. 옥상에 물탱크가 없다는 거는 일종의 장점으로 작용할 수 있겠죠, 그죠? 그죠? 그리고 이거는 이 펌프보다는 당연히 용량도 크고 또 양정도 커요. 양정도. 그죠? 여기 압이 또 걸려야 되고 또 여기 하이 레벨을 맞춰야 되고 등등 해서 펌프가 조금 그 양정이 크다, 용량이 크다는 건데 하여튼 이 정도로. 근데 현재 압력 탱크 방식은 국내에서 몇 개 업체가 도전했다가 다 부도가 나고 거의 일본에서는 살아남았어요. 일본 기술은 제가
좀 인정을 할 수 있겠습니다만 국내에서 이 기술력, 내가 볼 때는 기술력 부재입니다. 우리가 별게 아니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여러분 혹시 그런 생각이 안 듭니까? 현장에 갔을 때 이런 기술로도 마케팅이 되고 제품 출시가 된다. 이런 거 아마 느끼실지 느껴보신 분 있어요? 사실 그래 우리가 배우는 수준하고 또 우리가 생각하는 수준하고 현장의 갭이 현장이 더 앞설 수도 있지만 현장이 훨씬 더 모자란 경우도 많이 있어요. 야 이런 것 가지고도 돈을 버네? 라는 일종의 뭐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이게 기술력이 별거 아닌데도 그 기술력을 제대로 풀지 못해가지고 문제를 일으키는 걸 봤기 때문에 하여튼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 국내에서는 뭐 이 시스템은 거의 사라졌다라고 보입니다. 일부 썼던 적이 있는데 이런 시스템은 가급적 안 쓰는 게 상책입니다. 괜히 썼다가 회사 망해버리면 어디다가 하소연할 거예요. 그죠? AS든 뭐든 해야 되는데, 그죠? 상당히 위험한 시스템입니다, 이게. 차라리 이거는 우리가 오랫동안 썼기 때문에 이거는 고장날 일도 없어. 근데 이거는 제어가 고장 나거든요. 고장 잘 나요, 이거. 고장이 잘 날 수밖에 없는 시스템이야. 내가 볼 때 기술력도 그렇고. 이런 거에 덤벼들면 안 됩니다. 사실 그건 우리가 현장에서 주의해야 돼요. 검증되지 않는, 검증이 아니라, 뭐랄까요. 리스크가 적은, 그죠? 이런 시스템을 선정해야 된다. 그 다음에 부스터방, 땡크리스. 부스터 방식이라고 하죠. 땡크리스는 땡크가 없는이라고 번역을 하는데 땡크가 없는 게 아니고요. 땡크가 작다는 얘기죠. 그죠? 리스라고 하는 것은 없다는 얘기는 아니죠. 없다는 얘기 아니잖아요. 작다는 얘기 아니에요. 땡크리스. 부스터 방식인데 이거는 이 부분은 똑같아요. 이 부분은 옥상이나 압력이나 이거는 똑같아요. 근데 여기에서부터 이제 이 펌프가 글쎄요. 예를 들어서 예전에는 이제 이렇게 대수를 여러 대 이렇게 해가지고 한 적도 있었고요. 뭐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정도는 이렇게 하는 여러 대를 놓고 바로 이렇게 이제 여러 층을 갖다가 물을 공급하는 시스템인데 이게 부스터 펌프라고 이게 부스터 펌프입니다. 왜 부스터라고 했을까? 부스터. 보조. 부스터라고 부른 이유를 좀 생각해 봐야겠네. 부스터란 말 썼지? 부스터. 생각 안 해도 돼요. 그냥 부스터 방식이라고 우리가 그냥 막 부르니까 왜 부스터라는 이름을 썼을까? 땡크리스 부스터. 아마 그 작은 펌프를 여러 대 하니까 아마 부스터라고 하지 않았나 생각도 얼뜻 생각은 나지만 모르겠습니다. 그건 중요한 게 아니니까. 그럼 이제 이렇게 하는 경우는 물을 틀면은 펌프가 한 대 돌아가. 예를 들어 그렇게 딱 한 집 쓰면 한 대 돌아가고 두 집 쓰면 두 대 돌아가. 예를 들어 간단하게 꼭 그렇게 되지는 않지만 그죠? 대수제어. 이 대수제어를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고요. 회전수 제어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회전수 제어라는 것은 펌프에다가 인버터라고 하는 걸 답니다. 인버터 알죠? 컨버터, 인버터를 달아서 주파수 변환을 시켜서 회전수 제어합니다. 물론 압력을 여기를 감지하든 말단을 감지하든 압력을 감지해서 말단 압력이든 토출 압력이든 어떤 감지를 해서 제어가 되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틀면은 바로 물이 나. 근데 여기서 이거는 탱크가 현재 없어요. 탱크가 없는 방식인데 탱크가 없을 수가 없다. 탱크가 쪼매나게 있어요. 지금 이렇게 압력 탱크처럼 이거는 큰 거고 이거는 뭐라 해요? 탱크라고 하지 말고 이거는 압력 탱크라면 안 되고요. 챔버라고 하면 어떨까요? 탱크는 크니까 챔버라고 부르는 게 나을 것 같기도 해요. 작아요. 그 작아도 한 요 정도는 됩니다. 현장에 보면은. 이거는요, 스테인리스 재질로 해가지고 엄청 커요. 제 키보다 훨씬 커요. 에? 용기 제작 비용 많이 들어요. 이거 용접하고 이거 만드는 게 많이 들어요. 이거 비싸요, 이거. 상당히. 이거는 작아. 왜 이런 게 필요하냐면은 밀폐시로. 이건 공기가 아니라 이 안에는 질소가 들어있어요, 보통. 작으니까. 왜냐면은 여기서 압력을 감지할 때에 완충 역할을, 완충이라고 할까요? 우리가 이게 없으면은 조금만 압이 내려가죠. 살짝 물이 누수돼도 펌프가 기동하면. 기동했다가, 물이 안 나가는 거 탁 서버려요. 발정이 심해. 기동 정지가 심하다. 그죠? 그러니까 한번 돌아가면 진득하게 돌아가서 꺼지고. 꺼지면 또 진득하게 있다고 돌아가야지. 자발스럽게, 이렇게 발정이 심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금방 펌프 망가져 버리죠. 그죠? 그래서 이런 챔버를 달아 놓습니다. 약간의 그 압력이 갑자기 충격적으로 작용이 않고 완충 역할을 하는 거죠. 예? 동작 극간 그죠? 빈번하지 기동 정지 간격을 너무 빈번하게 하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이런 걸 어떤 이 시스템이나 이 시스템 요거 대신 이것도 여러 대를 놓고 한 대만 인버터 다는 수도 있어요. 근데 구성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 다른데 어쨌든 이거는 좀 다르죠. 이런 거는요, 주문 제작입니다. 주문 제작이다 보니 대량 생산이 안 돼요. 근데 이거는 대량 생산입니다. 펌프 업체에서 아예 이거 유니트로 그냥, 그죠? 납품을 해버려요. 그러니까 그렇다면 이게 경쟁력이 있죠. 품질 관리도 잘 되고, 그죠? 성능도 공장에서 제작하니까, 그죠? 또 상당히 큰 기업에서 그죠? 펌프를 만들기 때문에 신뢰도가 높습니다. 이게. 근데 대부분 그래서 최근에는 이 방식으로 갔다라고 보면 돼요. 그죠? 이제 급수 방식 하면은 거의 90%는 부스터 방식으로 간다 생각하셔도 큰 지장은, 물론 옥상 탱크 방식이 있어요. 옥상 탱크 방식도 현재 있지만 90%가 너무 심했나요? 어쨌든 제가 알기로 우리 설계는 거의 부스터로 하거든요. 웬만한 부스터로 하면은 꼭대기 층에 수압이 충분하죠. 그죠? 물론 단점이 별로 보이지, 단점이 사실 없지는 않습니다. 제어가 좀 복잡하고, 사실은 이것도 그래요. 이게 참 그런 게 있더라고요. 이게 압력 변동. 그러니까 이 집이 놀러 갔어. 한 달 동안 어디 갔다 왔어. 근데 물을 안 썼잖아요. 매닥이 안 돌아가, 매닥은 돌아가요. 이 집에서 막 쓰면요, 역회전합니다. 왜 그럴까? 이게 압이 딱 걸렸다가, 압이 스톱했다가 다시 정지하고. 그러니까 이 집에서 틀자마자 막바로 압이 딱 걸려가지고 물이 나오면 괜찮은데, 틀면은 압이 떨어져. 압이 떨어져서 순간적으로 금방 반응 안 하죠. 떨어졌다가 갑자기 또 압이 펌프로 탁 차죠. 그러면 이게 출렁거리면서 이게 유동 상태가 되어버려요. 그죠? 그래서 매다기화가 회전해 버립니다. 그죠? 이 집이 거. 그러니까 물 안 써도 수도요금 내야 돼. 그죠? 그런 문제도 있고. 그거는 뭐 우리가 보니까 있더라고요. 근데, 하여튼, 그래도 어쨌든 그 결점이 비교적 없는 편입니다. 이거는, 이거 급수압 변동이 심하지 않아요. 이거 파는 사람들은 급수압 변동 없다. 옥상 탱크하고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근데 말이 안 되는데, 제어를 그만큼 정밀지 한다는 얘기죠. 그죠? 시골 가도 펌프 한 대 놓고, 거기는 온오프 하는 거 같더라고요. 인버터는 비싸니까. 시골에서 그 수도꼭지 틀면요, 바로 모두 돌아가잖아요. 그죠?
그것도 부스터라고 봐도 될까요? 근데 그거는 한 대의 시골집인데 일단 부스터하고 가장 연관이 많네요. 그죠? 틀면 돌아가니까 온오프로 그죠? 글쎄 뭐 다른 건 그러면은 그 다음에 또 방식인데 이건 시험에 안 나온 방식이 있는데 시험에 안 나오니까 이게 괜히 안 나오는 거 소개할 필요 뭐 있어요. 그죠? 네? 책에도 없는 방식인데 4개 방식을 비교해야 됩니다. 자, 비교를 하겠습니다. 비교는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해야 잘했다고 하나? 일단은 좋아요. 그냥 말로 할게요. 그림. 4개 방식을 가지고 비교하면 일단 단수는 물 끊어진 거고요. 정이 끊어진 거예요. 그죠? 여름에 물이 부족해서 단수가 됐다. 물이 끊긴 거예요. 그럴 때도 있지요. 단수가 됐을 때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요. 이겁니다. 이거는 단수가 되는 즉시 물 안 나와. 단수되면 순간적으로 안 나와 물이. 안 나오네. 단수될 때 가장 유리한 게 뭡니까? 이겁니다. 왜? 여기에 물탱크 물 있죠. 피크시 1시간이니까요. 아껴 쓰면 2시간 써요. 2-3시간. 그죠? 여기 또 있죠. 이거 뭐 두세 시간 써. 얼쭉 아껴 쓰면 하루 써. 그냥. 하루 안에 들어오겠죠. 그죠? 그럴 수도 있죠. 그죠? 여기 물 있죠. 얼마나 좋아. 이게 제일 유리한 게 단수입니다. 단수 이게 제일 유리해요. 단수 했을 때는 이것도 그 다음 요거 다음에는 이게 된다. 이거는 여기 물 있죠? 여기도 물 있어요. 이 물량은 글쎄요. 딱히 말할 수 없지만 이게 1시간 용량이라고 그랬죠. 그죠? 이거는 20분 용량 정도로 요거를 20분 용량으로 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어떻든 여기서도 단수시 어느 정도 물이 공급된다. 이거는 여기는 물이 없어요. 그 여유가. 근데 여기는 물. 그러니까 제일 유리한 것부터 얘기한다면 옥상 탱크, 그다음에 암유 탱크, 부스터. 꼴찌가 그 수도 직결. 그죠? 그다음에 이제 정전 됐을 때, 정전 됐을 때 가장 유리한 거는 이거예요. 수도 직결은 아무 상관없고 물 잘 나와. 정전됐냐? 나 모르겠어. 하고 나와. 이거는 이제 정전됐을 때 일단 이 물은 나와요. 이 물은 못 나와요. 펌프가 죽으니까. 이 물이니까 뭐 1시간이면 피크시 1시간이 한 2시간에 쓸 수 있겠네. 그죠? 2시간은 뭐 그냥 물 나와. 이거는 일단 한 20분 나오겠죠. 예를 들어서. 그죠? 에? 요거는 나와. 이거는 못 나와요. 이것도 여기서 멈췄을 때는 얘기. 그죠? 그것도 재수가 좋아야 되겠네. 이거는 펌프 스톱하면 수도 직결시켜 똑같아요. 바로 안 나와. 물 안 나오네. 물이 어디 있어? 네. 정전되는 순간 물이 안 나와. 이거는. 이거하고 수도 직결시켜. 그죠? 가장 불리하고 가장 유리한 게 옥상 정전. 그다음에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할까요? 왜냐면 이거는 여기 조금 요만큼 있는 거 아니야? 그렇게 따지면은 그 참 애매한 얘기인데 어떻든 간에 이거는 저거나 거의 비슷하다. 그죠? 정전됐을 때. 그 다음에 수질 오염. 서울시에서는 깨끗한 물을 보낸다고 하는데 왜 당신네들은 수질에 녹물 나온다고 하냐? 당신들 책임 아니냐? 수도 본관은 맑은 물 집어넣게 우리가. 이쪽은 당신들 책임이다. 근데 이거는 물이 깨끗해. 왜 물이 더럽냐? 물론 배관 부식도 있지만 탱크 청소하네. 탱크 청소 1년에 몇 번 해요? 2번? 네? 그렇게 돼 있어요? 아파트 사는 분들 하잖아요. 그죠? 탱크 청소해야 되고. 청소해도 이게 물이 잘 빠지게 구배를 또 줘가지고 이게 다 이게 물을 퍼내도 밑에 또 그 흙탕물 거의 다 못 빼고 막 그러죠. 그죠?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청소. 근데 이 부분이 오염돼요. 이 부분에서 물이 오염된다.
벌레가 진이 들어가고 흙탕물도 있고 별게 다 들어갈 수도 있고요. 또 고인 물은 썩는다는 말도 있잖아요, 그죠? 보통 그죠? 물이 고여도 썩고 공기가 고여도 썩고 그러니까 이게 제일 불리하네. 수질 오염에 대해서는 이게 제일 유리하고 그죠? 이거는 탱크가 두 번, 이거 다음이네, 그죠? 탱크가 두 개니까 그래도 조금만 좀. 이거는 그 다음에 세 번째. 수질 오염에 제일 유리한 거는 수도 직결. 그 다음 이거, 이게 제일 불리하다. 수질 오염이에요. 그 다음에 또 아까 그 급수압 변동은 어때요? 수압 변동에서 제일 유리한 게 이거예요. 1등. 2등이 이제 어딜까? 2등은 당연히 이쪽에서 이제 얘기할. 이 사람들은 급수압 변동이 이거나 같다고 하거든요. 동등하다. 근데 내가 볼 때는 저게 낫고요. 이게 제어를 얼마나 정밀하게 하느냐인데 사실은 저게 1등이에요. 2등이고 물론 꼴등이고 이거는 이 수도봉간 압력 일정하면 일정하죠. 그죠? 일정할 수도 있는데 이 압력이요. 네트워크 돼 있어. 다 망이 돼 있기 때문에 어디서 많이 땡겨 쓰면 그죠? 이게 수도봉간 하면 또 변동한다고 보고 그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죠? 그 급수압 변동이 실제로 해보면은 글쎄요. 되죠? 급수압이 된다. 특히 집에서 화장실에서 물 쓰면은 세면대에서 세면대가 아니라 개수대 싱크대에서 물이 안 나오고 그런 부분이 있죠. 그건 봐도 알죠, 그죠? 수압 변동이 된다는 거. 하여튼 급수압 변동에서 제일 안전한 건 이거다. 두 번째, 세 번째 꼴찌. 그다음 뭘 비교해 볼까요? 그다음에 비교할 건 보통 비교는 이걸 하고 싶을 거예요. 초기 투자비, 이니셜 코스트하고 유지 관리비, 운전비, 러닝 코스트, 그죠? 이 두 가지를 생각하고 싶어요. 사람들이 투자할 때, 결정할 때. 아마 초기 투자비는 이게 잘 안 될 것 같아. 파이프밖에 없잖아요. 탱크 파이프 두 개나 이게 많이 드네. 이거하고 이거 비교하면은 야 이게 많이 들 것 같아? 제일 많이 들 것 같아. 옥상 탱크고 파이프 두 개라는 거 생각하고 이거는 이 탱크 뭐 금속재로 스테인리스 해야 되고 그다음에 제어가 아무래도 제어가 복잡하죠, 그죠? 제어 부분이 좀 복잡하니까 이 부분은 이거보다 이게 투자가 많이 된다 보여집니다. 파이프가 두 가닥 가도 이거는 제작비와 어떤 자동 제어비, 그죠? 요게 이것과 이걸 비교한다면은 이게 애매한 얘기인데 사실 이게 더 싸요. 저거보다 내가 볼 때 싸. 이거는 주문 제작이고요. 대량선이 안 되니까 이게 비싸고 이거는 대량선 해야 됩니다. 그죠? 유니트화해서 저렴해진다고 보여지고요. 근데 자동 제어에 대한 비용은 사실 이게 더 복잡해서 이거보다 이게 더 복잡하다고 볼 수가 인버터를 다니까 이거는 이 펌프는 인버터 한 달아요. 정속 펌프입니다. 그죠? 그죠? 왜 그래 이걸 하고 있냐면은 이걸로 가는 게 나은 게 예전에는요 이 변속 펌프를 한다면은 돈이 많이 드는 거예요. 변속 펌프 회전수 제한다? 어떻게 하지? 돈이 많이 드는데 인버터가 비쌌을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펌프 가격을 싸게 하고 정속을 하고 여기에서 그죠? 그걸 잡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했는데 지금은 인버터 가격이 굉장히 저렴해집니다. 그죠? 가격이 낮기 때문에 굳이 이런 방식보다도 이 방식이 더 바람직하다고 보여집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현장에서도 저건 안 쓰니까 이걸 쓰니까. 근데 이제 초기 투자비에 대해서는 사실 딱하니 이거를 무자르듯 할 수는 없는데 제가 볼 때는 이렇게 봐도 됩니다. 일반적으로 이게 더 쌉니다. 근데 이거를 만드는 입장에서는 이제 대규모로 하면은 이게 좀 싸진다는 생각도 하고 있어요. 근데 이 부분은 솔직히 비교가 힘들어요.
근데 언뜻 보면 이렇게 보면 돼. 조금 보통 중규모, 규모가 작을 때는 이쪽이 이제 저렴하고 규모가 좀 크게 하면 이쪽이 유리하다는데 제가 볼 전반적으로 볼 때 이게 비싸라고 봐요. 제가 볼 때는 어쨌든 현실적으로 이게 비싸다. 난 그렇게 보겠습니다. 그래서 초기 투자비가 제일 비싼 거는 제가 볼 때 이거 같아요. 뭐 보는 사람은 다르겠지만 이거라고 하는 사람은 있겠지만 저는 이걸로 보여요. 제가 갖고 있는 생각은 이거고요. 그 다음에 이게 이제 투자비 많이 됩니다. 왜 그럴까요? 제어 비용입니다. 제어 비용. 그죠? 제어 비용. 그 다음에 이제 이거다. 제어 비용이 내려가면 이게 비쌀 수 있는데 그렇게 보여집니다. 거기 뭐 어떻게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제일 싸고, 그죠? 이렇게. 이거는 제어가 싸거든요. 이런 제어는 싸요. 저희는 정밀 제어가 굉장히 필요하니까, 그죠? 인버터 달고 막 이래 버리니까. 유지비 얘기하네. 유지비. 러닝 코스트. 운전비는요. 지금 제일 싸네. 운전비 달 거 어디 있습니까? 하나도 없지. 제일 싸고. 제일 비싼 거는 이 두 개가 이제 경쟁하는데 이거라고 다시 한번 생각. 야, 운전비 얘기가 나오니까 운전비 이게 제가 볼 때 더 비싸다고. 왜 이게 비싸다고 제가 지금 보여지냐면요. 이거는 펌프가 여기서 물이 나가는 압력, 뭐 7m면 7m만 맞추면 돼요. 이 펌프는, 그죠? 네. 그러기 위해서 이 양정을 갖고 있으면 되는데, 이거는 여기서 7m 가지만, 여기에서, 아마 여기서 이 차이, 그죠? 여기서 왔다 갔다 하면서 압력 변화 있잖아요. 그죠? 이게 얼마 정도 된다고 혹시 나와 있나, 거기? 안 나와 있으면 뭐 이게 얼마지? 1.4 제가 기억이 이게 상당히 그 0.07에서 0.14예요. 이게 지금 이 pH는 PL 플러스 0.07에서 0.14라고 거기 있습니다. 몇 페이지냐면은 여기가 168페이지 보니까 중간쯤 있네. 메가파스칼, 그죠? 14라고 보면은 어때요? 14m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만큼이 더 양정이 올라간다고 봐야 돼요. 왜냐면 쉽게 말해서 잘 보세요. 이 로우 레벨에서 7m 나올 거 아닙니까? 하이 레벨에서 나오면 로우 레벨에서 안 나옵니다. 로우 레벨에서 7이 나오려면은 나오게 설계해야 돼. 불리한 쪽에서, 그죠? 그럼 하이 레벨일 때는 또 압이 올라가죠. 근데 어떻든 로우 레벨에서 이게 나오기 때문에 펌프는 하이 레벨까지 운전해야 할 거 아닙니까? 로우 레벨에서. 하이 레벨일 때는 양정이 14m, 7m에 14m가 추가로 더 든다는 얘기 알겠어요? 여기 완충하기 위해서, 제어하기 위해서, 그죠? 여기에서 수압이 나가는 게 아니라 여기에서 나가야 할 거 아니에요? 그 펌프는 여기까지 압을 올리니까, 그죠? 그만 펌프는 동력이 많이 든다. 동력이 많이 든다는 것은 유지비가 많이 든다는 얘기죠. 그죠? 어차피 물 쓰는 양 똑같으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거는 인버터를 달면은 에너지 절감이 되죠. 이런저런 생각을 해보니까 유지비는 이거는 딱히 어느 누가 유지비나 여기서 정량적으로 정확히 얘기는 사실 할 수, 왜냐하면 상황, 현장의 어떤 용도랄지 규모랄지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는데 제가 일반적으로 이게 높아 보여요. 이게 안개 불리하게 이 운전이 많이 들고, 그 다음에 이거 펌프가 많잖아요. 근데 이거는 펌프 힘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 급수가 아니라 낙차로 들어가니까 펌프는 설설 돌아가지고 그냥 30분에 채우면 돼. 그러니까 펌프의 동력이 유지비인데 얼마 안 들어. 그러니까 제일 1등 많이 든 거 불량, 2등, 3등 이게 제일 안 들어, 그죠? 요 정도 선에서 이해하면은 뭐 되지 않겠는가, 그죠?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렇게 이해하세요. 어차피 비교하니까 좀 쉬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